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사적인 근무였고 그렇다는 의미는 주인이었다는 얘기 뭐 그런 관련 보도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잠깐 기사에 등장했죠. 네, 어제 천안함 기념관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천안함 폭침 주범에게 국빈 대접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다라는 식의 주장도 글을 썼습니다. 급합니다. 이분이 급해서 여기저기 SOS 타진을 하고 있으나 아무도 지금 도와주지 않고 있죠.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까지 의혹으로만 있었는데요. 그것이 문건으로 증명된 겁니다. 2008년 12월 15일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보고서인데요. 제2롯데월드 건설 추진 관련 여론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는 3단계로 나눠 추진 계획이 담겨 있는데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기획하고 허가하기 위해서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달에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인데요. 현재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돼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됐어요. 예, 실제로. 네, 당시에도 굉장히 반발이 컸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아예 비공식 협의가 언론에 노출되면 억측 보도 등 파장이 있기 때문에 보안도 철저하게 하라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아주 오랫동안 논의한 것처럼 쓰여져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시나리오대로 됐다는 것은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 청와대가 만든 문건대로 그대로 됐고 실제 재심 요청을 하니까 이루어졌고 그리고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 최종 결정은 6개월 후에 됐어요. 6개월 후에 됐는데 6개월 후에 이제 공군하고 우리 공군은 계속 반대가 왔거든요. 근데 공군하고 이 롯데 물산 건물을 건축한 물산 측하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예, 그런데 이 합의서 자체가 이미 1단계에서 다 협의해 놓은 거죠. 예. 그런데 네, 해당 문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다 합의해 놓고 이게 이제 6개월 이후에야 이 합의서가 만약에 이런 사전 기획 없이 됐다면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만든 합의 내용을 문서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미리 나오면 안 되니까. 그 결과물은 이런 합의를 거친 끝에 나온 거라고 알리바이를 만든 거죠. 그리고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게 이제 유출되면 파장이 예상되므로 보안을 철저히 해라.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예. 네, 결국 10년 후에 누출됐습니다. 10년 후에 한 국회의원이 열심히 다 받아 적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막 받아 적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다 받아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차근차근 재검토하다가 이 내용이 나온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외에 어제 SBS 보도된 내용 말고도 연속으로 며칠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아마 SBS에서 이런 관련 보도를 단독으로 내지 않겠나. 여기서 저는 그 공군이 찬성한 것처럼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도 공군은 반대했고. 근데 실제로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파져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공군은 지금도 반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사안인데 이거를 이제 그 국방장관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이었죠. 예, 그렇죠. 국방장관이 나서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간 거예요. 예. 네, 오른쪽으로 3도 정도만 틀면 문제 없다면서요. 말을 완전 바꾼 겁니다. 국방장관이 국방만 생각하면 되지 왜 재계 수건 사업을 챙겨줍니까? 네. 그리고 제2롯데월드와 성남 서울공항은 직선거리로 5.7km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얘기는 뭐 10년 내내 나왔던 얘기인데 보수는 안보다 이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실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방비 계속 줄어듭니다. 예. 보수는 안보다 거짓말인 것이 이 국방도 장사를 위해서 팔아먹은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게. 예. 대표적인 사례고 이제 남은 건 이거죠. 그럼 대가가 뭐였지? 예, 무얼 주고받았냐가 결국 핵심일 텐데요. 롯데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것이 준 거는 주고받느냐. 롯데월드잖아요. 제2롯데월드고. 그럼 받은 건 뭘까?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다스 대납 관련해서 삼성 거론되고 그리고 뭐 현대 거론됩니다. 다스 대납비 중에
10억 정도는 현대에서 나온 것이다. 뭐 이런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러면 롯데로부터는 뭘 받았느냐? 예. 저는 그 관련한 보도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예. 고 봅니다. 아, 큰 덩어리입니다. 이거 아주. 10년 동안 묵었던 의혹이 풀리는 첫 번째 고리가 지금 나온 겁니다. 예. 공식 문건으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의를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인데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2부는 어제 이 전무를 불러서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전달했는지를 물어본 건데요. 검찰은 어제 이 전무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삼성의 다스 대납 이야기 나온 첫날 제가 했던 이 부분이 앞으로 주목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그 삼성과 관련 의혹은 아니에요. 현재 의혹은 시중에 한 은행장이 될 수 있도록 인사청탁을 하고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통로가 아니냐. 예. 네, 그 사실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것은 단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통로가 아니냐 이런 거고요. 삼성과 연결고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처음 뉴스 나왔을 때 얘기했었지만 이분이 이제 검찰 출신으로 삼성 화재로 입사를 했단 말이죠. 네, 현재도 삼성 소속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 삼성전자로 옮깁니다. 전자의 해외 법무 담당으로 원래 삼성 화재 법무 담당이었다가 삼성전자의 해외 법무 담당으로 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 옮기고 그리고 이제 임기 말에는 전체를 총괄하는 팀장 전무급이죠. 팀장이 됩니다. 요 기간. 여기서 옮긴 걸 주목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삼성전자는 전 세계 거점이 있어요. 예. 전 세계와 또 해외 거래를 하고 해외에서 뭔가 중간 심부름할 때 최적의 포지션입니다. 여기가 최적의 포지션이라고 보고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중에도 그런 역할에 대한 의혹들이 있었어요. 예. 의혹. 그 역할론에 대해서 그런 종류의 첩보가 있었고 제보 한참 추적해서 싱가포르에 갔었다는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위스계 한 은행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분명히 정황이 있었는데 결정적 물증을 잡기 어려운 프라이빗 뱅킹 특성상 어디까지만 진동하고 말았는데 검찰이 이제 들여다볼 것은 그겁니다. 예. 지금 이제 시중은행 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통로의 의혹을 받고 있다면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거래가 한 번은 있었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예. 사면을 고리로 해서 대납을 했다는 거. 거래 한 번밖에 없었겠는가. 그렇게 적은 액수로. 예. 요 앞에 롯데와도 이렇게 대규모 거래가 있을 어떤 정황의 문건이 나왔는데 삼성 관련해서는 이제 막 시작됐다 다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삼성전자에 간 것을 주목해야 한다. 네, 현재도 삼성전자에 있습니다. 자, 요건 앞으로 뉴스가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시영 씨도 어제 소환됐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관련한 진술들이 조금 보도가 됐습니다. 다스는 큰아버지 것이고 지분이 없는 아버지가 다스에 관련 바는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도곡동 땅 돈 썼다라는 의혹에 대해서요. 큰아버지가 쓰라고 준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겠죠. 예. 지금 법적 대응을 이렇게 하겠다고 각을 잡은 것이고 이렇게는 안 될 거다. 예. 이시영 씨도 제가 보기에는 기소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아버지가 불구속 기소가 되느냐 구속 기소가 되느냐에 따라
보통 이렇게 가족이 같은 사건에 같이 연루될 때 다 같이 보내지는 않거든요. 예. 그게 뭐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닌데 우리 법 감정상 대부분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가 구속 기소가 되면 아들은 불구속 기소가 되지 않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잠깐 기사에 등장했죠? 예. 네, 어제 천안함 기념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찍은 사진도요, 자신의 페이스북과 이명박 대통령 기념재단이라는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여기서 천안함 폭침 주범에게 국빈 대접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다라는 식의 주장도 글을 썼습니다. 이건 이제 자유한국당 SAS를 치는 거예요. 예. 지금 김영철 박람과 관련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전선을 크게 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숟가락을 얹으면서 나도 좀 도와달라고 SOS를 치는 거죠. 지금 급합니다. 이분이 급해서 여기저기 SOS 타진을 하고 있으나 아무도 지금 도와주지 않고 있죠. 도와줄 수가 없어요. SOS를 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검찰의 압수수색과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위가 이번에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위까지 조사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상주 전무, 여러분들 좀 이름은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MB의 맞사위이자 MB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졌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예. 이 전 대통령은 슬하에 3녀 1남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주 전무 아내 주연 씨가 장녀입니다. 장녀.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맞사위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좀 믿고 의지한 측면이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이 전 대통령이 뭐 소송과 관련되고 검찰 수사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무로 많이 도와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무는 검사 출신이고요. 2004년 삼성화재 법무담당 상무보로 입사를 해서 쭉쭉 승승장구해서 현재 삼성전자 법무실 전무로 근무 중입니다. 아까 사위가 검사 출신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검찰이 어제 오전 이 전무의 이 한남동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예. 이 전무를 또 검찰로 불러서 새벽 3시까지 조사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아들은 엊그제, 사위는 어제. 네. 검찰 수사가 정말 MB 턱 밑까지 온 느낌인데 이 뉴스의 행간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허를 찔렀다입니다. 허를 찔렀어요? 네. 그러니까 허를 찌르다라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예. 사람의 약하거나 허술한 곳을 정확하게 지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봐도 제가 볼 때는 바로 그 허가 이상주 전무라고 생각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은 사위를 압수수색할 거라고 제가 볼 때는 전혀 상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아들이야 뭐 예상할 수 있지만 그렇죠. 사위는 사실 이름도 우리가 생소할 정도인데 그렇죠. 사위를 압수수색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을 거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이 삼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전무는 그 수사선상에서 비켜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BBK 소송비 40억 원을 대납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연결고리는 이 전 대통령과 고려대 동문인 이학수 전 부회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구나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이 전무가 그 당시가 2008년이었으니까요. 예, 예. 해외 법무일을 주로 맡았습니다. 아예 해외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얽힐 만한 일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전 대통령 측도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을 되돌려서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이 전무가 검찰 출신이죠. 예. 그리고 삼성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검찰이 만약에 압수수색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선상에 올렸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알았을 사람입니다. 아하.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준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네요. 검찰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갑자기 느닷없이 그 약한 고리를 탁 하고 쳤다는 겁니다. 굉장히 당혹했다라는 지금 뒷얘기가 들리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검찰 수사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입니다. 아니 사위 압수수색한 거 가지고 지금까지 수사와 달라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죄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이 전 대통령 측 대응을 한번 볼까요? 예. 도곡동 땅과 다스 차명 보유. 이거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죠. 비자금 조성 문제도 마찬가지일 물론이죠. 거고요. 그런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이거 불가피한 일이었다.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대그룹 차원에서 부품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당시 사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좀 하나 회사 설립하시오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했던 거고 뭐 차명보여도 내가 의도해서 했던 거라기보다는 당시에 현대건설 사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떠안아야 될 땅들이 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변명할 가능성이 예, 있다. 그럼요. 차후에 드러나면. 예. BBK 140억 소송비 대납 문제도 삼성이 소송비 우리한테 직접 대준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재수 전 LA 총영사라든가 미국 소송을 되게 맡았던 사람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김석환 변호사 예. 그 미국 로펌에 연결해 준 사람이죠. 예, 예. 모두 자진 귀국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검찰 수사가 딱 벽에 부딪힐 수밖에 아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17억 원 사용처 밝힐 수 있을까? 이거는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논리처럼 나만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이 보도한 이상주 전무 혐의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취업 청탁을 받고 사이가 돈을 받아서 한 번도 아닌 여러 차례 받아서 뇌물 성격의 돈을 대통령한테 전달해 줬다? 이거는 국정원 특활비 문제 뇌물 성격하고는 다른 완전히 파렴치한 뇌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검찰 수사의 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되면서 수사가 다른 방향으로 또 결이 달라질 수도 네. 있다. 마지막 행가는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이제 더 나올 고구마 줄기도 없다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이 전 대통령 수사 보세요. 뭐 형님 조카 사돈 측근들이 줄줄이 계속 딸려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혐의 같은 경우에도 뇌물의 직권남용, 뭐 횡령, 배임 여러 가지 혐의들이 줄줄이 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맨 처음에 검찰이 타겟을 삼았던 것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하고 BBK 140억 원 회수 의혹이었어요. 맞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했죠. 근데 이렇게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왔거든요. 예. 이 전 대통령 아들 시영 씨 검찰 조사하는 거 보고 소환 조사하는 거 보고 아 끝이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상주 전무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더 있을까요? 이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이 전 대통령만 남았다 보시는 거군요. 검찰이 회심의 카드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카드가 이상주 전무라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없겠죠.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천안함 주범을 이렇게 대접하는 거 부끄럽다. 뭐 이런 또 그것도 마지막으로 예, 나밖에 안 이런 남았다고 메시지. 하는 그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수 진영이 우리 날 좀 도와줘 뭐 이런 예. 외침처럼 들리기도 했는데요.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개월 전에 다 합의해놓고 이게 이제 6개월 이후에야 이 합의서가 만약에 이런 사전 기획 없이 됐다면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만든 합의 내용을 문서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미리 나오면 안 되니까 그 결과물은 이런 합의를 거친 끝에 나온 거라고 알리바이를 만든 거죠. 그리고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게 이제 유출되면 파장 예상되므로 보안을 철저히 해라.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예. 네, 결국 10년 후에 누출됐습니다. 10년 후에 한 국회의원이 열심히 다 받아 적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막 받아 적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다 받아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차근차근 재검토하다가 이 내용이 나온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외에 어제 SBS 보도된 내용 말고도 연속으로 며칠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아마 SBS에서 보수는 안 보다 이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실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방비 계속 줄어듭니다. 보수는 안 보다 거짓말인 것이 이 국방도 장사를 위해서 팔아먹은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고 이제 남은 건 이거죠. 그럼 대가가 뭐였지? 무얼 주고받았냐가 결국 핵심일 텐데요. 롯데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것이 준 거는 주고받느냐. 롯데월드잖아요. 제2 롯데월드고. 그럼 받은 건 뭘까?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지금 이제 뭐 다스 대납 관련해서 삼성 거론되고 그리고 뭐 현대 거론됩니다. 다스 대납비 중에 10억 정도는 현대에서 나온 것이다. 뭐 이런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러면 롯데로부터는 뭘 받았느냐?
저는 그 관련한 보도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예. 고 봅니다. 큰 덩어리입니다, 이거. 예, 실제로. 네, 당시에도 굉장히 반발이 컸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아예 비공식 협의가 언론에 노출되면 억측 보도 등 파장이 있기 때문에 보안도 철저하게 하라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아주 오랫동안 논의한 것처럼 쓰여져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시나리오대로 됐다는 것은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 청와대가 만든 문건대로 그대로 됐고 실제 재심 요청을 하니까 이루어졌고 그리고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 최종 결정은 6개월 후에 됐어요. 6개월 후에 됐는데 6개월 후에 이제 공군하고 우리 공군은 계속 반대왔거든요. 근데 공군하고 이 롯데 물산 건물을 건축한 물산 측하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예, 그런데 이 합의서 자체가 이미 1단계에서 다 협의해 놓은 거죠. 예. 그런데 네, 해당 문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보도를 단독으로 내지 않겠나. 예. 여기서 저는 공군이 찬성한 것처럼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도 공군은 반대했고. 근데 실제로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파다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공군은 지금도 반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사안인데 이거를 이제 국방장관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이었죠. 예, 그렇죠. 국방장관이 나서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간 거예요. 예. 네, 오른쪽으로 3도 정도만 틀면 문제 없다면서요. 말을 완전 바꾼 겁니다. 국방장관이 국방만 생각하면 되지 왜 재계 수건 사업을 챙겨줍니까? 네. 그리고 제2롯데월드와 성남 서울공항은 직선거리로 5.7km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얘기는 10년 내내 나왔던 얘기인데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사적인 근무였고 그렇다는 의미는 주인이었다는 얘기 그런 관련 보도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잠깐 기사에 등장했죠. 예. 네, 어제 천안함 기념관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천안함 폭침 주범에게 국빈 대접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다라는 식의 주장도 글을 썼습니다. 급합니다. 이분이 급해서 여기저기 SOS 타진을 하고 있으나 아무도 지금 도와주지 않고 있죠.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까지 의혹으로만 있었는데요. 그것이 문건으로 증명된 겁니다. 2008년 12월 15일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보고서인데요. 제2롯데월드 건설 추진 관련 여론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는 3단계로 나눠 추진 계획이 담겨 있는데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기획하고 허가하기 위해서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달에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인데요. 현재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돼 있습니다.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됐어요.